여러분, 자기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하나 예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여주는데 지구하고 쌍둥이 별이 뭐냐면 금성이잖아요.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비너스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우주선이 금성으로 갔거든요. 금성을 갔는데, 금성에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성은 우리 열대지방의 따뜻한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열대지방에 하는 그 낙원처럼 하와이처럼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우주선을 가니까 이제 러시아의 소유주호가 2005년에 갔는데 이제 금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금성이 지구와 쌍둥이처럼 닮은 행성이고, 그리고 따뜻할 거다. 그래서 열대지방을 생각했었는데, 이 탐사기가 비너스 익스플로러 탐사기가 갔더니 굉장히 뜨겁고 산 때문에 침식되어서 수명이 되게 짧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비너스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이제 적외선으로 금성을 관찰했거든요. 이 우주 궤도에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금성 내부에 어떻게 되는지 본 겁니다. 봤더니 금성 표면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인데 온도가 480도에 달한대요. 480도 달해가지고 그 안에 광물이 흙이 빨갛게 달궈진 상태 있죠. 그런 상태랍니다. 480도면 엄청나게 높죠, 그죠? 근데 낙 같은 건 녹습니다. 낙 같은 건.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왜 금성에는 이렇게 480도가 높고 그럴까 했더니, 금성에는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보호막이 없는데, 그 보호막이 뭐냐면 금성에는 자기장이 없대요. 자기장이 없는데, 왜 자기장이 없냐면 금성이 도는 속도가 느려요. 우리는 치면 한 2바퀴 돌아요. 우리는 하루에 1바퀴 돌잖아요. 그죠? 하루에 돌면 사실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굉장히 빨리 도는데, 이 빨리 도는 것 때문에 지구 중심에 그 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빨리 도는 거거든요. 돌다 보니까 얘는 차질을 띠고 있으면 커런트죠. 그죠? 그래서 지구는 돌고 있는 솔레노이드처럼 자기장이 있는데 금성에는 자기장이 없는 겁니다. 없어서 태양풍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의 이온들을 막 주변에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이온들이 막 날아가니까 그게 지구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라서 날아오다가 휘어서 날아가요.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알렌테라 그러는데, 제가 볼게요 한번. 자, 봐요 한번. 이런 자기장 때문에 지구 주위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기장에 있으니까 태양풍이 이온들인데 자기장 형성되어 있으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요. 이렇게. 지구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오질 못하는데 금성은 이런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온들이 그냥 뚫고 들어와요. 이렇게. 뚫고 들어오니까 이 금성은 안에 있는 물 같은 게 외부 이온이 막 들어오면서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물이 풍부한데, H2O가 풍부한데, 금성은 태양풍에 의해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성에는 보호막이 없다. 자기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고,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극지방 가면 보이는 멋있는 거 있다 그러죠. 오로라 있죠. 오로라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거는?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거죠? 오로라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온들이 지구 자기장, 요 극지방 있죠? 그 해가 튕겨져 나가면서 빛을 내립니다. 빛을 내는데, 오로라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한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자기장이 있다는 하는 자체가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속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구가 돌면 속에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가 막 마찰하면서 돌겠죠. 그죠? 마찰을 보니까 안에 철이 있다 그러죠, 철. 녹은 철이 있다 그러니까 철이 이동을 하면서 얘가 지나가면 고체가 아니라 이래 차지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서 굉장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전류가 흐르니까 요 지구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 안에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자전을 딱 멈추는 순간 그 딱 멈추면서 탁 튕기져 나가잖아요. 그죠?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는데 더 큰 문제는 지구가 딱 멈춰버리면 속도가 느려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자기장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금성과 똑같은 운동이 된다.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 대기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장 때문에 태양풍 날아서 막 튕겨서 나갔는데 그래서 하늘에 별 있죠. 별을 보고 쟤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라는 것 자체가 그 핵 속에 뭐가 실제 움직임이 있다 없다 하는 걸 알려주는 좋은 정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력과 이 자기력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거고, 이런 힘을 받는 것은 이제 제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힘도 힘이지만 힘을 받은 모터는 돌리는 힘이죠. 그죠? 돌리는 힘인데, 이 돌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토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토크라는 거를 이제 마그네틱 토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그네틱 토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힘을 받으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I가 흐르고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게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힘을 비교했을 때 DF가 IDL 곱하기 B죠. 그죠? IDL B니까 힘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오른손 DL에 되어 있으니까 자기장에 되어 있으니까 하늘인가요? 바깥이 저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는 거는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죠? 힘을 받을 겁니다. 수직으로 받을 건데, 그럼 요거를 이제 받는 거를, 요래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를, 이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전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걸 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B필드하고 DL하고 같은 방향, 나란한 방향이니까 힘을 안 받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를 만약에 축이 달려있다. 축이 달려있으면, 요렇게 축이 달려있고, 요렇게 전류가 됐으면, 보면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래 돌아가는 루프 반쪽만 생각하고, 이 축을 딱 해놓으면, 얘가 힘을 요래 받겠죠. 요래 힘을 받으면 얘는 축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겠죠, 그죠? 그 돌려는 힘이 생기겠죠. 이때 돌려는 힘을 우리가 보통 뭐라 얘기하냐면, 토크란 개념을 쓰거든요. 토크. 돌리려는 힘의 정도. 자, 그래서 얘는 R 곱하기 F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 곱하기 F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 방망이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끝이 가늘고 끝이 가는 것과 요 야구 방망이 생각해 보면 제가 표현할 때 양쪽에 손을 잡고 돌려보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왼쪽에 손 잡고 오른쪽에 다른 친구가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월합니까? 이 두꺼운 쪽이 더 수월하죠?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R이 큰 쪽에 돌리는 게 얘가 돌리는 힘이 더 강하죠. 그죠? 돌리라는 힘의 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힘이라도 중심에서 거리가 먼 쪽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얘는 많이 돌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버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자 드라이브, 십자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요걸 직경을 크게 해서 그걸 돌리면 얘가 조그만 거 돌 힘이 강해지죠. 그죠? 이게 이제 토크가 같은 거거든요. 이게 반경이 작은 대신에 요 R 곱하기 F는 같은 겁니다. 반경이 2배를, 3분의 1을 줄게 되면 돌려는 토크는 얘가 느끼는 거는 힘이 3배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죠. 도르래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토크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이 자기장인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요걸 이제 좀 눕혀가지고 자기장을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을 요렇게, 요래 잠깐만요.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전류가는 루프가 이렇게 있다는 생각 봅시다.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엔 길이가 L이고, 여기 이제 폭이 W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를 A, B, C, D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루프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B하고 C는 힘을 어디로 받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이게 자기장 B입니다. 자, B하고 C는 어디 힘을 받습니까? 아래로 받죠? 얘에다가 B를 목을 하니까 이렇게 돼서 엄지손가락 밑으로 하니까 아래로 받죠? 아래로 받으니까 힘을 여기로 받고 여기로 받고 여기로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CD하고 AB는 어떻습니까? 나란한 방향이니까 힘을 안 받죠? 힘을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안 받고 그 다음에 AD는 어떻습니까? 위로 받죠? 그렇죠. AD는 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AD는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전류 흐른다 봤을 때 B필드 하에서 BC가 받는 힘하고 AD가 받는 힘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힘이 같거든요. 보면 힘은 같은데 크기와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힘의 합은 어떻습니까? 0이죠. 힘의 합은 0이지만 얘는 어떻게 평균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힘이 생겨서 얘를 잘하면 커런트 루프를 만들어 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얘는 계속 도는 축을 만들어 놓고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명인가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힘을 이제 보면 F가 우리가 B에서 C로 하는 경우에 이제 I의 DL 곱하기 B 더하기 그다음 I의 D에서 A의 DL의 곱하기 B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DL을 이제 이 방향을 요 윗방향을 H 방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H 방향으로 H방 표현하면 얘는 DG의 AG입니다. 그리고 B 포인트를 0에서 길이 L까지 그 다음에 D는 L에서 A0까지 DL은 똑같이 DG의 A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내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면 I의 0에서 L까지 DG의 H 곱하기 B가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I의 L에서 0까지 DG의 H의 곱하기 B가 되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죠? 요거 서로 반대죠. 얘는 0에서 L까지고 얘는 L에서 0까지니까 또 속에 똑같죠?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루프가 있으면 얘가 필드에 대해서 받는 힘은 0입니다. 0인데 토크라 정의되어 있는 거는 토크는 R 곱하기 F거든요.
R 곱하기 F인데, 여기서 이제, R 곱하기 F면, 여기서 이게 나오겠죠. T는 R 곱하기 F면, 요 위에 요걸 보면요. 요거는, 요거는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2분의 W. 얘는 2분의 W의 방향은 어딥니까? G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를 성분하면 요 위로가 X 성분이 되겠죠. R 벡터를 2분의 W의 마이너스의 A, Y 되겠죠. 여기 중심에서부터 요걸 중심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죠. 그죠? 요 선이 있는 위치니까 그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W의 A, Y입니다. 여기가 Y 방향을 치고 여기가 G 방향을 치고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X를 치면 그렇게 써져야 되거든요. 오빠 힘은 요 아래 방향입니다.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 방향, 마이너스 A, G 방향이고, 그리고 I, DL에 곱하기 B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요 D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L은 여기서 G 방향이니까 I, DG, AG, 요게 이제 IDL입니다. 곱하기 B, 이래 될 겁니다. B를 이제 얘를 B에 A, Y로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 보면 마이너스 2분의 W, 그다음 I, B를 해보면 양수가 되면서 2분의 W가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I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Y에 AG하고 AY 곱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AG하고 AY. AG하고 AY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AX죠? 그러니까 얘는 AY 곱하기 마이너스 AX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얘는 AY, AX 뭡니까? AG죠, 그죠? AG니까 2분의 WIB의 AG가 되죠. 그죠? AG가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얘는 토크가 지금 G 방향으로 부호가 맞나요? 지금 AY가 되고 플러스 네? 마이너스 AG죠. 마이너스 H입니다. 밑에 거에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요거 자, 마이너스 맞나요? 네, 이게 마이너스 H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 결국 얘가 G 방향에 대해서 토크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토크의 플러스 방향은 축의 오른손을 감아주는 방향이 토크로 정의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라 그러면 도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럼 도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 축이 엄청 가리키는 방향이 이 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 마이너스 AG 방향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이제 반대편도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이거 반대편은 위로 가려는 거니까 얘가 두 개 똑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토탈 토크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W의 두 배를 합쳐져서 마이너스 W I B의 AG가 얘가 토크로 정의됩니다. 순간적으로. 순간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조금 기울어질 때입니다. 기울어지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조금 기울어질 때가 이때는 지금 각이 0도일 텐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축이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가고 여기에서는 전류 I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요때 이제 R 곱하기 F라 보면 R이란 것은 지금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요게 R이죠. 그죠? 요게 R입니다. 그리고 F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F는 여기 힘이죠. 여기 F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가게 되죠.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 이렇게 있으면 R과 F가 있으면 이걸 옆으로 해보면 요거하고 요거에 R 벡터 곱하기 F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R과 F죠. 이렇게 R과 F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R과 F를 하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죠. 그러면 크기를 따지면 R과 F의 얘와 얘 사이에 뭡니까? 알파면 사인 알파죠. 그게 이제 돌릴 힘이니까 결국 요 각도하고 자기장하고 이제 각도가 여기하고 이 각도 알파 이 각도를 했을 때 결국 이 토크는 T는 마이너스 WIP의 사인 알파의 H가 되거든요. 이게 돌려는 힘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알파가 90도일 때 알파 90도일 때 1이죠. 요때 제일 크고 요때 제일 크고 요때 제일 크고 얘가 돌면서 전에 잘 돌죠. 그죠? 돌 때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딱 이렇게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0이죠. 0인데 그 다음 반성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반성으로 탁 돌고 빨리 돌다가 반성으로 돌다가 천천히 살라물을 탁 돌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주편에 오는 것들은 항상 전류를 밑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얘는 계속 같은 방향에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바꿔주는 게 이런 루프에서 한번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정류자라 그럽니다. 정류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플라모델에서 DC 모터 있죠. DC 모터를 돌았을 때 얘 위치를 바꿔가지고 같은 전류를 계속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류자라고 그러거든요. 정류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게 딱 나타나는데 여기서 자, 왼쪽에 있는 거 봐도 여기에 요 선 화살표 보이죠, 그죠? 반쪽을 딱 놔두고 여기 한 바퀴 돌면 다시 배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편에 있는 전류가 같은 방향에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정류자 역할이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정류자가 여기 브러쉬 되어 있는데 이거 볼게요. 그럼 이게 아까 하는 거 똑같죠? 자기장이 N이니까 N에서 S를 가요, 이렇게. 그죠? 도는데 얘가 돌잖아요, 그죠? 돌다가, 요 브러쉬 되어 있는 거는 요 컨택을 돌면 배선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교류전원이죠. 교류전원인데 직류로 했을 때 돌려주는,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면, 여기 있네. 보면, 브러쉬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반쪽 돌리면 이 반쪽이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는 똑같이 또 전류가 나오고 결국 여기 위쪽 방향에 흐르는 전류를 똑같이 하게 되면 계속 한쪽 방향을 도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플라모델 작은 모터에 있는 그런 모터에 돌리는 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우리 과에서 이거 전공하시는 분이 이상빈 교수님이 이거 전공하시거든요. 이상빈 교수님.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게 사인 알파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크가 이제 크기를 보면, 토크는, B, I, 여기 빠진 게 지금 있네. R이니까 2분의 W 있네. W, I, L이 빠졌네요. 여기 L이 빠졌네. F가, 여기 L이 있죠. 그죠? L이 있는데, L을 넣으면 여기에, D를 하게 되면, 여기 L이 들어갑니다. L이 들어가고, 얘도 L이 들어가고, 여기 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재밌는 게 보면, B, I, W, L인데, 이 W는,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요 폭이잖아요. 그죠? 요 폭이고, L은 요 길이잖아요. 그죠? L이니까, W하고 L을 곱을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면적 S잖아요. 그죠? 면적 S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W하고 L을 곱을 해서 얘를 S다 표현해서 얘를, 요 토크의 크기는, 토크의 절대값은 B의 I의 요 면적 S의 사인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인 알파다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전류 I하고 S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M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M이라는 걸 표현해서 우리가 T를 M과 곱하기 B필드의 합이다, 외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M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합니다. 아래 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이 전류가 흐르는 그 루프 있죠? 그 루프의 면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전류에서 면적을 구분해서 얘 M이라고 표현하고, M하고 그 전류가 흐르는 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을 M 벡터로 표현합니다. M 벡터로 표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그란 자석 있죠? 요래 있을 때 동그란 루프가 있다. 이렇게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럼 I는 이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은 반경이 R이라면 이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R 제곱의 I의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돌고 있는 오른손으로, 얘를 돌고 있는 G 방향이죠. 굳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AG 방향이 있으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N과 S 표현할 때 N, S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얘 나오는 그 M으로 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얘를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합니다. 다이폴 모멘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자,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폴이 뭡니까, 여러분? 다이폴 쌍극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N구가 S구를 얘기하듯이,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매질로 이제 들어가는 중요한 이제 첫 단계인데,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X, Y, G가 되어 있을 때 요 마이너스 Q하고 플러스 Q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거리가 D로 되어 있다면, D 벡터 됐으면 P를,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Q의 D 벡터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거든요. 그래서 이 Q하고 이 마이너스 Q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Q부터 플러스 Q 사이로 가는 방향에 얘를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럼 보면 이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뭐였습니까? 조그만 루프가 마그네틱 필드가 쭉 나오는 거죠. 그 보면 조그만 자석이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자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자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엘렉트릭이라는 매질에 대한 소스가 되거든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하고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질을 이걸로 바꿔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질로 넘어가는 좋은 중간 다리로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매질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